수술 후에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라든지 담당 주치의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여기저기 나들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나는 나가질 못해요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진짜 많으십니다. 특히 이게 그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건강튜브 이 무릎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사직동 거인병원의 정희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인병원 정형외과 과장 정희윤입니다. 너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오셔서 아주 그냥 반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사실 그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고 생명이 위협은 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데, 근데 그냥 이거 무릎 통증, 무릎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걸 그냥 간과해서는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고 또 활동량이 줄고 나이에 따라서 근력이 더 저하가 된다면 운동을 또 못하게 되는, 근력이 또 감소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또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저하로 전신적인 건강에도 안 좋게 미치는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이라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정확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란 이제 관절 무릎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연골이 닳게 되고 관절 주변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붓기라든지 변형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실제 본인 무릎을 쓸 수 있는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평소에 없으셨던 통증이 발생하거나 붓기가 계속된다면은 이제 전문의를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무릎 통증이 다양하지만 특히 퇴행성 관절염, 오늘 저희가 짚어볼 점인데,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의 형님, 누님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강튜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의 무릎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튜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초, 중, 말기 정도 한 3가지 정도 병기로 잡을 수 있다면 초기 정도에는 예전처럼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긴 한데 퇴행성 관절염을 일반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4가지로 분류하고요. 4가지? 네, 그래서 1기부터 한 4기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분류하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사실 임상 증상, 즉 통증 실제로는 크게 또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기라고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연골을 돌리거나 이런 것도 뭐 많은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뭐 이런 얘기도 저희 많이 들었는데, 요거는 4기 이상 넘어가야지 할 수 있는 겁니까? 3기든 4기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적응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목적일 텐데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자체가 무릎 관절에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 상태에 추가적으로 통증이라든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안 나오고 또 변형이 발생하거나 이게 불편함이 있을 때, 게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자기가 영위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할 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고요. 이제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본인의 증상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제가 들었을 때 고관절의 인공관절을 이제 치환을 하고 나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이 가능하다고까지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려면은 십자인대를 저희가 이제 잘라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십자인대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저희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들어가는데 너무 무리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아닌 뭐 골프라든지 가벼운 산책이나 뭐 등산, 너무 급경사가 아닌 등산 같은 거는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네, 과격한 건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 그러니까 주변에 인공관절을 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리고 이게 수술하면 진짜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환자들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특히 과거에는 의사들이 이제 수술 자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지, 환자분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통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10년 사이에는 이 통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조기 재활이라든지 통증 처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수술 직후나 오히려 다음 날에 통증이 거의 없어서 환자분들께서 뭐 바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과거에는 많이 시행했던 강제로 다리를 꺾는 게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라든지 담당 주치의가 강제로 무릎을 꺾거나 하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절 운동 범위가 나오고, 지금은 통증 관리를 굉장히 저희가 잘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덜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또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네요. 이 인공관절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달리기도 할 수 없고 좀 내가 이동하고 활동하는 반경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공포나 이런 무서움이 없네요. 그거 말고 이제 이게 또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란 걸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떤 부작용들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예. 당연히 수술에는 뭐 장과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부작용이라 하면 이제 뭐 통증, 출혈, 그다음에 이제 감염 같은 게 있겠는데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통증 자체를 많이 줄이는 프로토콜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출혈 자체도 예전에는 수혈을 많이 했어요. 수혈도 많이 하고, 뭐 양측 수술할 때는 피도 많이 나서 뭐 위험한 경우도 많았지만은 그런 프로토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혈 없이 잘 수술할 수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 감염이라는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좀 복잡하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이라는 위험한 부작용 없애기 위해서 수술 전에 저희 최대한 위험 요인을 다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 중과 후에도 이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나 진짜 궁금한 게 인공관절 수명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공물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라는 게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많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수명이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면은 재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수술의 재료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너무 이 수술 자체를 고려할 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재질이나 기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평생에 한 번 수술로 잘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수술 후에 관절에 좀 너무 무리 가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양반다리 같은 거.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쪼그려 앉는다든지 예. 양반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관리만 잘 하신다면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아지면 다시 끼워 넣은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단순히 안에 있는 그 연골을 대체하는 폴리만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 자체는 간단한데, 그게 같이 동반돼서 뼈가 약간 좀 더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금 큰 기구를 삽입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뭐 환자의 케이스 따라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면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근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평지를 걷거나 뭐 골프를 즐기거나 아니면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산행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무릎에 달고 재입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쪼그레뛰기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예, 아버님들 군대 다시 갈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내 무릎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이게 뭐 연령대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쭉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해도 사실 통증이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3기, 4기라고 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다는 분도 많고 불편 없이 평생 동안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 오더라도 무리 없이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수술 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고관절의 외전근을 잘 강화시키면은 본인이 퇴행성 관절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큰 통증 없이 무리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무릎 건강에 대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큐 OX 퀴즈. 저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을 최대한 안 써야 한다. 제작진이 문제를 너무 쉽게 냈네. 당연히 X일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X. 아, 예. 주걱을 가져왔어요? 예, 밥주걱을 가져오셨네. 아,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아, 네, 예, 맞습니다. 뭐 당연히 쪼그려 앉기라든지 양반 다리 같이 이렇게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지만은 오히려 무릎을 너무 아끼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네, 움직여야지 근력이 유지가 되고 또 운동을 해야지만 근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을 더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자, 첫 번째 문제 저는 맞췄습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두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관절염 4기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X로 생각하는데요. 자, 주걱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그렇죠. 예. 퇴행성 관절염 4기나 3기, 굉장히 이제 말기 관절염이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엑스레이에서 있는 말기 관절염이랑 실제 환자분 증상이랑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절대 권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환자분들과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회복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수술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두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은 몇 문제를 맞추셨습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관절 최대한 참았다가 늦게 수술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게 좀 헷갈리긴 한다.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아니죠. 아니 그 참았다가 하기보다 안 좋은 상태니까 빨리 하고 건강하게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나이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를 않고 그런 관절염 상태가 있으면은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게 전문의랑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거니까. 아,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환자분들이 선택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환자분들이 이제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저희가 봤을 때 이 시기에 이 정도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아니면 이전 시기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약간 이런. 예. 네 번째 문제입니다. 관절염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들이 뭐 갑상샘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약한 약물이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난 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 역시 주걱을 하나, 둘, 셋. 아, 틀렸네. X입니다. 아, 이거 약 끊어도 돼요, 나아지면?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이제 이미 변형된 무릎이 있지만은 관절 염증이 심해지는 순간에 약을 드시고 또 이게 좀 가라앉고 나면은 운동이라든지 뭐 근력이 좀 회복되면 통증이 없어질 때는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심한 경우에 약을 좀 드시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면은 또 약을 끊고 또 지낼 수 있다가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약 효과가 없을 때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손상된 관절 연골이 이전처럼 재생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연골 주사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O. 완벽하게까진 모르지만 재생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하나, 둘, 셋. 아, X구나. 아, 이전처럼 아예 안 되는. 네, 사실은 이전처럼 연골을 돌릴 수 있는 주사만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게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손상된 연골을 이전처럼 돌릴 수 있는 주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골 주사라든지 다른 주사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에 극심한 통증이나 염증이나 이런 거를 가라앉힐 수도 있고 원래 관절 윤활액이랑 비슷한 성분을 넣어서 기름칠하듯이 본인 무릎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주사 치료를 잘 해서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면은 또 그걸로 수술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사로 우리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정형외과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뭐 아니면 뭐 목 디스크나 있으신 분들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잖아요. 저도 그걸 맞아봤거든요 목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주기가 어떻습니까? 스테로이드도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강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좀 약한 스테로이드가 있고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또 본인의 이제 기저 질환도 중요합니다. 뭐 당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야 되고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염증기가 심한 경우에 뭐 한 1, 2주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너무 자주 맞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녹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또 그런 위치에 따라서는 뼈가 녹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조금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주의하게 놓아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좀 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도 좀 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괜찮았죠? 너무 좋은 질문인데 스테로이드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아하. 정말 좋은 주사인데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거인병원 정희윤 과장님과 함께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다양한 또 무릎의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아프면 여러분들 참지 말고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무릎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정 과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 건강튜브는 더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는 다양한 주제, 유익하고 재미난 주제로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